네, 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학생 홍원우입니다. 네, 지금부터 어,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네, 먼저 우리는 메타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메타버스의 분류를 해보고 분류에 따른 이제 예시, 사례들을 확인을 해본 다음 메타버스가 우리의 생활 속에 네, 그렇게 들어오게 된 역사를 짧게 네, 알아보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메타버스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등을 확인을 해본 다음 마지막으로 그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네,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음. 먼저 메타버스 용어는 198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메타버스는 생각보다 우리의 생활에 깊게 침투가 되어 있는데요. 초월 그 이상이라는 뜻의 메타와 세상, 우주라는 뜻을 가진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네, 메타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네, 만들어졌고 이 메타버스는 주로 이제 3차 어, 어, 3차원 가상 세계를 또 의미합니다. 네, 메타버스를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네, 현실의 가상을 덮어씌우는 어, 증강현실이 있고 또 우리의 일상이나 경험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라이브 로깅이 있으며 또 세 번째로 실제 네, 실제 현실 세계를 디지털 그 세계 속에 네, 똑같이 구현해내는 기술인 거울 세계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세계와 다른 공간을 이제 형성된 디지털 속에 형성된 가상 세계가 있습니다. 이 중 이제 그 증강현실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시를 하나씩 들어보자면 증강현실은 포켓몬고를 예시로 들 수가 있고요. 어, 라이프로깅에는 에센스, 거울 세계에는 배달의 민족, 그리고 이제 가상 세계에는 온라인 게임 등이 있습니다. 어, 먼저 이제 증강현실에 대해서 더 좀 더 먼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은 음, 네, 증강현실은 이제 실제 공간에서 가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네, 띄워줌으로써 사용자가 증강된 가상 정보와 사용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작업 효율성을 향상한 기술인데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을 가상의 이미지를 덧붙여서 네, 보여주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켓몬고 이 기술을 게임 속으로 녹여낸 네, 그러한 가장 큰 대표의 예시인데 포켓몬고는 어, 이제 현실 세계 속에 가상의 이미지로 이제 몬스터 포켓몬을 이제 띄워주면서 많은 인기를 누린 그러한 게임입니다. 이제 AR이라고도 하죠. 증강현실. 이 증강현실의 예시로 또
이케아 플레이스 앱이 있습니다. 이제 이케아 플레이스 앱이 무엇이냐 하면은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이제 카메라를 통해 3D 이미지를 현실 세계에 입혀서 가구의 배치 등을 이제 실제로 배치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어플인데요. 예시를 들면은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공간의 이제 실내 구조 또는 외부 구조에 디자인을 하거나 가구를 배치하게 될 때, 그러할 때 이러한 이케아 플레이스 앱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직접 한 번씩 옮겨보고, 어? 안 맞네? 하고 다시 옮기는 그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아직 없는데요. 다음에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서 사용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외에도 이제 증강현실은 이제 또 자연스럽게 배워져 있는데요. 혹시 아셨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 어플 모두 증강현실의 일부입니다. 이 카메라 어플에서 사용하는 필터는 카메라 에 담긴 이제 카메라 담긴 우리의 모습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에 추가적으로 가상의 이미지 뭐 앞에 제가 찍은 것처럼 모나리자 위에 토끼나 뭐 고양이 등의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입히거나 현실 세계의 사진을 조금 약간 변형시켜서 약간 턱을 좀 깎아주고 눈을 좀 크게 만들어준다던가 그러한 변형을 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들이 지금 무수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강현실을 살펴보았고, 다음은 이제 라이프로깅입니다. 라이프로깅은 무엇이냐? 라이프로깅은 생각보다 가장 우리 삶에 밀접해 있습니다. 라이프로깅은 삶을 기록한다라는 이제 뜻인데요. 메타버스에서 라이프로깅이란 신체, 감정, 우리의 경험 등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로서 기록하는 것을 이제 라이프로깅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어렵나요?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디지털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상으로 쓰는 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로 가져온 것 중 하나가 나이키런 클럽 앱입니다. 이 앱이 어떤 이제 어플이냐 하면은, 이제 스마트워치 있죠?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애플이나 갤럭시 워치 등 그런 이제 스마트워치가 우리의 우리의 그 이제 스마트워치에 연동이 되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그러한 과정에서 심박수 등 또는 뭐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수시로 해주면서 어플 내에서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이제 나중에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은, 그 안에 의료 시스템을 좀 더 개입을 시킨다고 하면은, 나중에, 어, 의료 복지에 너무 엄청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이프로깅의 또 다른 예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봐라 하고 내 친구들과의 유대 관계를 위해서 아니면 또 나 자신의 내가 오늘 한 일을 경험을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이제 글을 사용하여서
남들에게 어,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나만의 추억을 하나의 칸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네, 이러한 SNS도 모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라이프로깅의 일부이라는 거, 네, 알고 이제 이용하시면은 좀 더 느낌이 색다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거울 세계입니다. 거울 세계에는 이제, 네, 현실 세계를 이제 현실 세계를 디지털 상에서 똑같이 이제 구현을 해낸 현실 세계 정보를 네, 가상 세계에 똑같이 구현해낸 그러한 것을 이제 거울 세계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는 현실 세계를 네, 가상 세계 가장 이제 현실 세계를 똑같이 재현해낸 그러한 어, 거라고 이제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지도가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이제 사용하는 이제 카카오 맵과 구글 맵, 이제 네이버 지도 등 이제 이러한 어플들이 이제 현실 세계를 이제 디지털상으로 네, 구현해내는 그러한 네, 거울 세계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울 세계에서는 거울 세계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편의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 보시면 네, 당연히 길을 알려주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빠르고 어떤 길을 이용하는 것이 네, 좀 차가 막히거나 막히지 않거나 그런 것 또한 봐주고 우리가 가는 길에 따라 요금이 드는지 요금은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주기도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아주는 카카오 택시 어플 또한 서울 거울 세계의 네, 네, 거울 세계의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고 우리가 배가 고플 때마다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을까 하면서 키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네, 쿠팡이츠 등 이러한 배달 어플들도 모두 네, 거울 세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아크버스라는 거울 세계 그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아크버스는 이제 네이버에서 제작하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5년간 개발된 그러한 고난이도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 로봇 M1이 있죠. 이 M1의 기술로 이제 실내 구조 스캔과 이제 드론을 통해 이제 저고도 비행 드론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실내 구조부터 이제 대규모 이제 수많은 그러한 아파트 등을 대규모 도시의 단위의 거울 세계를 이제 디지털상으로 이제 구축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 네, 아크버스의 발전, 솔직히 저도 이제 어떤 식으로 더 발전을 하게 될지, 어떤 식으로 더 우리의 삶에 네, 사용되게 될지 아직 의문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좀 나중에 이제 천천히, 네, 네, 아크버스의 소식을 들으면서, 소식을 조금씩 들으면서, 네, 궁금증을 해결할 네,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분류했던 이제 가상세계가 있습니다. 네, 가상세계라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메타버스의 예시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든 이제 상상으로 만든 것이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우리의 상상을 더해서 그 세상을
구축해낸 세상을 디지털화한 것을 이제 가상세계라고 합니다. 이 가상세계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온라인 게임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온라인 게임 모두 우리 현실의 일부에 약간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상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형성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세계관들이 존재하죠. 그 세계 내에서 우리가 부캐라고 하는 그 아바타를 키우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현상 모두 가상 세계에 포함이 되는 예시입니다. 게임이 아닌 그 외에도 이제 테마파크를 이제 가상 세계를 통해 즐길 수가 있습니다. 테마파크라 하면은 이제 놀이공원 같은 놀이기구인데 이 놀이기구를 실제 존재하는 놀이기구가 아니라 이제 어디에 그 카카오 게임즈에서 VR 장비를 이용한 그 롤러코스터나 바이킹, 회전목마 뭐 그러한 등등 그러한 이제 놀이기구들을 VR 장비를 이용을 해서 직접 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기술들도 이제 지금 어,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가 생활 외에도 이제 업무에도 이제 메타버스, 이제 가상세계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이 운영 중인 오비스가 그 예시입니다. 가상세계는 가상 공간으로 이제 업무 환경을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실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어플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수많은 직장인들의 근무 형태가 이제 굳이 출근을 해서 네, 근무하는 것이 아닌 재택근무로 이제 바뀌는 그러한 이제 근무의 형상을 바꾸는 여파를 불러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어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상세계 메타버스는 영화의 소재로도 사용되었었는데요. 2018년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었습니다. 영화 내에서 가상세계 우리가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가상세계를 다루는 영화인데 가상세계를 통해 주인공이 경제, 문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나중에 우리의 세계에 메타버스가 불러올지도 모르는 가상세계로 인한 미래의 모습을 영화 감독이 자신의 상상을 녹여내, 영화 안에 녹여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잘 표현해낸 사례로 이제 영화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에 대해 관심 있으시다 하시면은 한 번쯤 시청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메타버스의 네 가지 종류 그리고 그 예시를 천천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생활 속에 메타버스가 상당히 이미 많이 녹아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러한 메타버스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는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의 개념은 1935년 미국의 공상과학 소설 작가 스탠리 와인바움에 의해 개념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스탠리 와인바움의 피그말리온의 안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시각과 이제 소리, 청각, 미각, 후각, 각 등을 제공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가상세계, 허구의 세계를 탐험하는 이제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소설이었는데요. 이 소설에 통해서 메타버스의 개념이 성립이 되었고, 이제 그 당시에는 물론 이 메타버스를 구현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저 소설 작가 한 명의 상상에 불과한 소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1956년 최초로 가상현실 VR이죠. VR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예, 그 기계는 어떠한 기계였냐 하면은 이제 VR을 가상현실을 보여주면서 네, 오디오, 향기 및 진동 의자를 결합을 해서 이제 체험하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는 경험을 시켜주는 그러한 VR 기계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2003년에는 미국에 미국에서 이제 가상현실 서비스 세컨드 라이브가 서비스를 시행을 하면서 네, 우리 미국에서 이제 가상현실이 발전되고 있음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1970년대에 MIT에서 콜로라도주 그 아스펜 마을을 컴퓨터로 투어를 할 수 있는 아스펜 무비 맵이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아스펜 무비 맵의 제작은 거울 세계의 일부죠. 네, 따라서 이 맵의 제작으로 인해서 거울 세계가 발전하는 그러한 시작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최근 2016년 AR 기술이 들어간 게임 포켓몬 고가 대중에게 공개가 되었죠. 그러면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이 포켓몬고의 등장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AR 기술의 발전과 메타버스의 존재를 크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6년 이후 2017년 연달아서 이케아의 증강현실 어플 아까 제가 한번 그 AR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2018년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소재로 사용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아까 말씀드렸던 VR을 소재로 한 레디 플레이어 원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렇게 몰래 몰래 다가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우리도 모르게 시작된 메타버스 세상 혹시 인지를 하고 계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줌 수업으로 이제 교육의 양상에 변화가 생기고 우리는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디지털 세계 속에서 수많은 영상들을 학습을 하면서 네, 여러 종류의
여러 종류의 많은 지식들을 네, 배우고 있고, 또 스마트워치 등의 우리의 몸 상태를 네, 수시로 측정하고 기록해주는 그런 기기를 통해서 우리의 어플과 연동을 하여 네, 우리의 몸 상태를 기록을 하며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네, 의료적으로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발전이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나중에 심박수뿐 아니라 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맞는 병원과 주변에 있는 병원과 이제 연동이 어플 내에서 연동까지 된다면 네, 좀 더 예약까지 편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바로바로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의료 시스템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군사력에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게 딱 들으시면, 군사? 하면서 이제 그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네, 제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2016년도, 어, 우리 우리나라 국군에서, 네, 가상, 네, 그런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전투 훈련을 진행한 적이 있고, 이제 낙하산 하강 및 레펠 훈련 등을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 이러한 훈련들을 이제 이런 훈련을 네, 메타버스를 통해서 진행을 함으로써 물론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비용적으로 절감을 하고 좀 더 어, 쉽게 훈련을 이제 언제든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국방력의 강화와 이제 훈련, 비용 등의 절감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네, 이러한 가상 시뮬레이션이 발전이 되다 보면은 조금 더, 아니, 현실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쟁, 상당히 음, 네, 그런 단어입니다. 만약에 국가 간의 전쟁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추론을 한다면 어차피 지게 된 그러한 어, 국가, 좀 더 비교적 약소국에서는 굳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최대한 또 좀 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의 세상은 우리의 교육 시스템과 의료의 발전,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어, 그 직장인들의 근무 형태의 변화를 통해 재택근무가 좀 더 증가할 수 있음에 따라, 그, 증가할 수 있음에 따라, 이제 국내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왜 근무 형태에 따라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고 생각까지 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제 직장인들의 출퇴근이 들면은 그에 따라, 좀 더 발달되는 그러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출퇴근의 횟수가 줄어들면서 비교적 네, 퇴보하는 그러한 지역도 이제 도태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제 그 지역은 또 이제 어떤 어느 지역은 소비와 경제 활동이 좀 증가하는 반면 어느 지역은 조금 경제 활동이 지되는 그러한 변화도 네,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국내 경제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는 메타버스를 통해 세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이 미칠 것으로 네, 전망이 생각이 들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온 메타버스 저는 앞으로도 충분히 더 많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우리가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의 세상은 예전부터 쭉 열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 우리가 이때까지 잘 몰랐다면 지금부터 네, 영상 등을 통해 좀 더 공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면서 메타버스를 직접 메타버스의 변화, 기술의 발전을 느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상상 속에서 메타버스가 지금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어느새 우리의 상상이 미래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상이 미래에선 또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메타버스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 기존의 낡은 것을 고집하고 뭐 새로운 것을 조금 변화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좀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네,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메타버스를 이용을 한다면 우리의 많은 메타버스를 이용한 경험이 수많은 피드백으로 작용을 하여서 메타버스 관련 기술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되어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세상은 이러한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당연히 그에 따른 단점 또한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실제로 가상세계인 게임, 로블록스나 제페토 등 온라인 게임, 그 외의 온라인 게임에서도 성범죄, 그리고 폭력범죄, 명예훼손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 그리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사기 등 범죄 행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세상 속이라 그러한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이제 노린 범죄가 있는 만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앞으로 경찰의 치안 전략 수립과 법적 제재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 이제 메타버스 세상 속 내에서 좀 더 국민들이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메타버스 세상을 미리 공부하고 자신이 믿을 만한 기업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 그만큼 이제 변화하는 메타버스 시장을 읽을 수 있는 길이 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저의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메타버스를 이해가 되셨다면, 네, 도움이 좀 조금이라도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